자, 이성복 씨의 다시 봄이 왔다를 보겠습니다. 뭔가 제목을 보면 다시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뭐 요럴 것 같지만 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여기서 이제 푸른 풀과 푸른 싹, 요게 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기다리던, 뭐 이건 이제 젊어졌다는 얘기죠. 예, 젊어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늙은 나무도 젊어 보이네. 젊어 보이려고 푸른색 단장을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한다. 자, 요런 생각을 보세요.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아. 절대 안 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이제 회의적 태도라 그래요. 회의적 태도. 뭔가 부정적이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회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자, 여기서 왜 돼지 목다는 동네라는 말이 나온 거냐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그러니까 누가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낸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돼지 목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 비틀었나? 아휴,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누가 목 비틀었어? 뭔 소리야 이거?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런 소리를 내나 보죠. 돼지 목다는 동네. 그리고 더디고 나른한 세월. 자, 이거 좀 중요한데. 왜 이 사람은 더디고 나른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하죠. 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체념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체념하고 있으니까 더딘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삶이 참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때로 우리는 묻는다. 자,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물어요. 이 묻는다는요, 여러분, 단지 그냥 묻는다는 게 아니라 소망한다로 보셔도 됩니다. 소망한다. 때로 우린 소망해요. 혹시라도 우리의 등이 지금은 굽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푸른 싹이 돋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묻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걸 바라니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묻지만, 근데 묻지만이야. 묻지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지만이죠. 네, 안 돋는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이걸 부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돼요? 이 앞에 우리는 소망해요.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물어. 소망하는 마음으로 묻겠죠. 그렇지만 이랬으니까 여기는 부정이에요.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지 않는다는 거죠.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이게 어떤 건데요? 여러분,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 어떤 거예요? 쓸쓸한 거죠. 쓸쓸한 거. 보잘것없는 거. 그러니까 이건 삶에 대한 인식. 회의적 인식. 그러니까 아까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삶에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란 기대가 전혀 없어요. 네.
가끔 가다가 이런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이런 욕구가 솟아날 때도 있는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되겠어. 에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어요. 세차장 고무호스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이게 부정이 아니에요. 이게 부정이 아닙니다. 솟아오르고 싶었죠. 그죠? 솟아오르고 싶었어요. 뭐처럼? 이렇게 솟아오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같은 맥락이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끔. 왜? 이 사람은 계속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거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에서 뭔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차게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여러분 세차장 고모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 그 고모스 이렇게 있는데 물 세게 틀어봐요. 그럼 고모스가 춤춥니다. 이러면서 이제 온통 물 다 뿌리죠. 그죠? 그때 그 고모스의 어떤 힘 생동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솟아오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아우성이고 막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다 나한테는 뭐예요? 삶에 대한 의지이고 그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고 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솟아오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돼지 먹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엎드려 숨죽여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엔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여러분 석탄층 굉장히 깊은 뭐라 그러죠 그거? 지층? 깊은 지층이잖아요. 땅바닥. 뭐라 그래? 깊은 땅, 깊은 지층 같은 얘기구나. 깊은 지층이죠. 그래서 하강적인 이미지를 주고요. 하강적이고 하강적 가라앉 뭐 같은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를. 그래서 이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무의미함, 삶에 대한 회의, 부정적 인식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뭔가 바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되겠어. 에휴, 안 되지.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도 진짜 뭔가 한번 딱 뜨겁게 인생 살고 싶어. 근데 되겠냐고. 이거 봐, 이거. 이 꼬라지를 봐, 이거. 동네 멱다는 이 동네 꼬라지 봐. 여기서 뭘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갈래를 보면 보통 이 시를 분석할 때 산문시라고 분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산문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문시는 행의 구분이 없는 시를 산문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를 보면 행의 구분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잘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걸 나누려면 연을 나눠야 돼요. 연을 나누면 이건 산문시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에서 전부 연을 나눴다 이렇게. 그러면 산문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썼다는 건 이게 각 행이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연 안에 있는 행. 그렇다면 행을 나눈 거죠. 그렇게 보면 얘는 산문시는 아니어야 맞기는 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산문시로 보통 많이 배우실 거고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내신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만 이제 산문적인 어조 사용되었다. 그래서 문장의 형태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산문적인 어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산문시로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상황과 정서를 봅시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치열한 삶에 대한 욕망이 있으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회의적이고 비관적 인식을 드러냄. 사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시가. 이 시 내용 전체가 이겁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요. 예, 근데 치열한 삶에 대한 욕망이 있긴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이 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을 보면 일단 단정적 어조가 쓰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누구나 한다. 예, 누구나 한다 라고 단정하고 있죠.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거 단정. 네.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 봄이 왔죠. 그죠?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긍정적인 상황인데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조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유법 쓰였습니다.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다. 뭐 삶은 낡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었죠. 뭐처럼. 그 다음에 뭐 세차장 호수에 날뛰는 물줄기처럼, 처럼이 쓰였죠.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 석탄층 있었죠. 네,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서 뭐 좀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이 상황과 정서, 이 상황과 정서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뭐 어렵지는 않죠. 요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가 부정적이라는 거, 요게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된다는 거, 역접이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